16세기 동아시아, 거대한 힘들이 막 부딪히던 그 격동의 시대에 한 작은 왕국이 펼쳤던 정말 아슬아슬한 생존 전략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명나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막 통일을 이룬 일본이 있었죠. 그 거대한 두 힘 사이에 낀 작은 섬나라, 류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때는 16세기 말, 동아시아 전체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이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죠.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야망은 일본 열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그의 칼끝은 먼저 조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명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 바로 류큐 왕국이 있었습니다. 류큐는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딱 자리 잡은 작은 해상 무역 국가였어요. 특히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명나라와는 아주 긴밀한 조공 관계, 그러니까 형님, 동생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히데요시의 입장에서 류큐는 자신의 대륙 침략 계획을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전력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히데요시의 야망은 곧 류큐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요구로 다가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000명. 히데요시가 류큐에게 7,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무려 10달 동안 먹을 식량을 대라고 명령한 겁니다. 작은 섬나라였던 류큐에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어요. 이 요구 하나가 류큐를 그야말로 삼중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요. 첫째, 재정 파탄. 당시 류큐는 명나라 사신 접대하느라 이미 나라 곳간이 거의 텅 비어 있었거든요. 둘째, 외교적 자살행위. 자신의 형님 국가인 명나라를 치는 전쟁에 협력한다? 이건 배신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약 이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코앞에 있는 일본 사추마 번이 당장 쳐들어올 게 뻔한 군사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류큐가 내놓은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이중 플레이였죠. 류큐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일본에게는 요구한 군량미의 절반만 딱 제공합니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당장의 침공을 피하려 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 비밀리에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의 침략 계획을 싹 다 알려줍니다. 이걸로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에 충실한 동생이라는 걸 증명하려 했던 거예요. 한쪽에는 현실적인 위협을 달래고 다른 한쪽에는 미래를 위한 의리를 지키는 전략.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건 그냥 임기응변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구처럼 말이죠. 눈앞의 위협은 일단 무마하면서도 결정적인 장기 동맹은 어떻게든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하진 말이죠. 이 영리했던 해법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류큐에게 거대한 빚이라는 게 남게 된 겁니다. 1598년에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은 갑자기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일본의 사츠마 번이 너희가 그때 군량미 절반만 냈지?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대신 내줬으니까 그거 빚이야, 갚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생존을 위한 절충안이 이제 류큐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둔갑해버린 거죠. 결국 류큐가 내렸던 그 선택은 왕국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그 선택이 어떻게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짓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1590년대, 류큐는 생존을 위해 이중 외교를 선택했죠. 1598년 히데요시가 죽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사츠마번은 바로 이 선택을 문제 삼아서 빚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빚이 훗날 사츠마가 류큐를 침공하는 아주 결정적인 명분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류큐가 살아남기 위해 던졌던 그 필사적인 한 수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명분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생존을 위한 전략이 거꾸로 정복의 구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류큐 왕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살아남기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까요? 역사는 때로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